어머니, 요즘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인건비도 비싼데 명절 땐 좀 일찍 오셔서 전 부치고 설거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추석 아침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 공기가 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며느리 민서는 옅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서늘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유 여사는 시선을 창피한 듯 돌렸고 저는 등 뒤로 찬 금속 벽을 느끼며 숨이 막혔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와 주시고 지금 보고 계신 도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이야기가 어디까지 닿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박현자입니다. 올해 69이고 마포시장 근처에서 30년 넘게 재봉틀 앞에 앉아 옷을 지었습니다. 이 손으로 아들을 키웠고 이 손으로 한 가정을 지켜냈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이른 새벽을 맞고 늦은 밤 퇴근하는 삶이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품위를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먼저 떠난 후론 더욱 품위를 놓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온매무새 단정히 하고 이웃에게 항상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면 세상도 제게 미소를 보낼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며느리의 한마디에 제 삶의 품위가 통째로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현관 앞에 내리자 낡은 벽시계 소리가 익숙한 듯 낯설게 귀를 때렸습니다. 틱탁 틱탁. 늘 편안했던 그 소리가 오늘은 가슴 한구석을 아프게 두드렸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와 한복을 펼쳤습니다. 오래된 옷감에서는 한약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옷을 입고 웃으며 명절을 보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시간 없어요. 좀 서두르세요. 민서의 말이 다시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방에서 나온 아들 성우는 제 얼굴을 참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엌 한쪽 김치 냉장고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낮게 울렸고 창밖으로는 추석인데도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축축한 바람과 함께 빗방울이 창문 틈새로 들어와 얼굴을 적셨습니다. 이게 내 삶인가 싶어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차가운 물에 손을 씻고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이 지글거리고 고소한 냄새가 났지만 제 마음은 전혀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설거지 그릇을 닦으며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비가 더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가정부 취급을 받고 있다니. 마음속에 서글픈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손녀를 위해 참아야 한다는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아파트 통장인 권 씨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권 씨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박 여사님,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현관문을 열자 권 씨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침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있었던 일, CCTV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권 씨를 따라 관리실로 향하는 내내 머릿속에 민서의 얼굴과 말투가 반복해서 떠올랐습니다. 관리실 모니터 화면 속 아침의 상황이 고스란히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제 표정은 굳어 있었고 며느리의 입모양이 정확히 보였습니다. 소리가 없었지만 충분히 알아챌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필요하시면 영상 백업해 드리겠습니다. 권 씨의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돌아오는 길 비는 어느새 잦아들었고 바람만 촉촉했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지나는데 옆집 유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박 여사님 아침에 그 일 마음 쓰지 마세요. 그 위로가 도리어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짓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안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래된 흑백 결혼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젊었던 우리 부부의 모습에 눈물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액자 가장자리는 닳았고 사진 속 미소는 이제 흐릿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저는 결심했습니다.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한 선을 긋고 제 삶의 품위를 지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천천히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방 안 공기는 서늘했습니다. 간밤에 비가 내린 탓인지 창문 틈 사이로 축축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창밖 하늘은 흐렸고 마치 제 마음 같았습니다. 저는 어제 관리실에서 받은 CCTV 화면이 담긴 작은 USB를 조용히 서랍 속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김치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냉장고에서는 차갑고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물 한 컵을 들이켰지만 가슴 속 답답함은 씻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방 속에 주민등록증과 도장 통장을 챙겼습니다. 차가운 물 한 모금을 더 마신 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내내 아파트 복도에 밴 옅은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평소라면 그다지 신경 쓰이지 않을 냄새였지만 오늘은 그마저도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아파트 정문 앞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세월 저는 늘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라본 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버스를 타고 마포 구청 근처에 내렸습니다. 구청 건너편 빌딩 2층 익숙하지 않은 작은 간판에 공증사무소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 문을 열자 서늘한 에어컨 바람과 함께 종이 냄새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30대쯤 돼 보이는 여성 직원이 친절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조건부 신탁이란 게 있다고 들어서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가져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건부 신탁은 재산을 맡기시고 원하시는 조건을 설정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생활비 지원이나 자녀들이 지켜야 할 조건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녀의 설명을 듣는 내내 가슴이 떨렸습니다. 듣고 있던 손끝이 서늘해졌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직원의 친절한 눈빛을 보며 저는 천천히 질문했습니다. 그 조건이라는 게 예를 들면 자주 찾아오는 거나 명절을 함께 보내는 것도 가능한가요? 직원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모든 조건은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하실 수 있어요. 상담을 마치고 공증사무소를 나오자 바깥 공기가 다시 축축하게 느껴졌습니다. 구청 방향으로 걸어가는 길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아들 성우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어제 좀 많이 놀랐지? 성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목소리 뒤의 진심을 이미 알 것 같았습니다. 성우는 늘 갈등을 싫어했고 책임지는 것도 두려워했습니다. 네가 왜 전화했는지 알겠구나. 그래도 엄마는 괜찮아.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성우가 짧게 침묵했습니다. 아들의 머뭇거림이 오히려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도 민서 말은 너무 신경 쓰지 마.
원래 좀 직설적이잖아. 아들의 말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그냥 직설적인 게 아니라 날 존중하지 않는 거지. 마음속으로만 삼킨 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아이들에게 기대하거나 의지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차라리 서류와 조건으로 명확한 선을 긋는 것이 덜 아플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청 건물을 바라보며 저는 크게 심호흡을 하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젠 혼자가 되더라도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가족과 이런 법적 경계를 세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구청 복지과의 문을 열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이마 위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작은 사무실 안엔 몇몇 사람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고 형광등 불빛은 차갑게 공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은 친절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노인 권리 관련해서 혹시 상담받을 수 있을까요? 직원은 밝게 미소 지으며 안내 번호표를 건넸습니다. 잠시 후 번호가 불리자 상담석에 앉은 사회복지사가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어머님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돌보지 않고 외면하거나 함부로 대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사회복지사는 제 말을 진지하게 듣고 천천히 답했습니다. 어머님 같은 경우가 적지 않아요. 자녀와 관계가 어려워지면 법적 지원과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필요하시면 생활비 지원이나 조건부로 재산을 관리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미 공증사무소에서 들었지만 복지사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확신에 찬 눈빛이 저를 더 안심시켰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절차가 있나요? 먼저 조건부 신탁을 하시면 자녀들에게 어머님의 생활비 지원 조건을 명확하게 할 수 있어요. 또 자녀가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지원을 중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녀의 말을 듣는 내내 제 마음 한편의 묵직한 돌덩이가 조금씩 내려놓아졌습니다. 그래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이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복지센터를 나왔을 때 오후 햇살이 길가를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은 조금 가벼워졌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선 여전히 먹먹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류장을 향해 걷다가 우연히 앞서 걸어가던 권 통장님을 발견했습니다. 권 씨는 저를 발견하자 반가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박 여사님, 어제 관리실에서 CCTV 영상은 잘 챙기셨죠? 네, 덕분에요. 감사해요. 그는 잠시 고민하는 듯 멈추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모르니 다른 이웃분들 증언도 좀 받아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제가 유 여사님께 부탁해 보겠습니다. 권 씨의 말에 순간 놀랐습니다. 이웃에게까지 번질 상황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이것이 현실적이라는 생각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탁드릴게요, 통장님.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이웃끼리 돕는 건 당연하지요. 권 씨와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가에 비친 제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전보다 단단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마자 손녀 지원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아파트 복도는 아이의 목소리로 잠시 환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며느리 민서의 짧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원아, 할머니 피곤하셔. 빨리 들어가. 그 말이 귀를 스쳐 가슴에 작은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손녀가 제 손을 잡고 웃었지만 그 미소 뒤로 숨은
제 마음을 그 아이는 모를 것입니다. 저녁을 준비하며 창문 너머로 해가 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 복잡한 서류와 낯선 단어들을 마주한 저는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 고통을 혼자 견디지 않겠다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한 걸음 내디뎠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 이렇게 용기를 내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며칠 뒤 오후의 햇살이 아파트 복도를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바구니에 과일 몇 개를 담아 옆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유 여사가 환한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 박 여사님, 무슨 일이세요? 별일은 아니고 그냥 과일이 좀 있어서요. 유 여사의 얼굴엔 기쁨과 함께 약간의 의아함이 섞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김치 냉장고에서 익숙한 저음이 흘러나왔습니다. 평소라면 편안하게 들렸을 그 소리가 오늘은 어쩐지 낯설고 긴장됐습니다. 거실 탁자에 앉아 저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있었던 일 말이에요. 유 여사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눈길을 피했습니다. 그 일이라면 박 여사님 정말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통장님이 말씀하시길 증언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해서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그날 상황을 봤어요. 민서 씨가 좀 심하게 말을 했던 건 사실이죠.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제 가족의 이런 치부를 이웃 앞에서 드러내는 게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 여사는 제 마음을 아는 듯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박 여사님. 이웃끼리 이런 일에 서로 돕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녀의 다정한 말투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랜 시간 알고 지냈지만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눈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저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 여사의 집에서 나와 계단을 내려오는데 아래층에서 이웃 최 씨가 마주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박 여사님, 요즘 무슨 고민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이다가 간신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요즘 피곤해서 그래요. 신경 써주셔서 고마워요. 최 씨는 고개를 갸웃하며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꼭 이야기하세요. 우린 이웃이잖아요. 그 말에 제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웃들의 친절과 관심이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 길을 끝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다시 걸으며 작은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비가 다시 조용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복도 바닥에 빗물이 조금씩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비가 제 마음을 씻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웃들까지 제 삶의 문제에 연루됐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를 이렇게까지 키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가족 문제를 이웃에게 알리고 도움을 청하실 수 있으신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다른 이웃들을 만나기 위해 다시 집을 나섰습니다. 간밤에 내린 비 때문인지 아파트 복도는
습기 가득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닥에서 미세한 물기가 느껴졌습니다. 먼저 아랫집에 사는 정 여사를 찾았습니다. 정 여사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분이라 조심스러웠지만 그래도 엘리베이터 사건 당시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에 용기를 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 여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박 여사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미리 준비한 작은 빵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별건 아니고 엘리베이터에서 일어난 일 관련해서 잠시만 여쭤봐도 될까요? 정 여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저도 봤어요. 민서 씨가 너무 말을 함부로 하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증언을 듣고 나오는 길에 저는 가슴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웃들이 가족의 부끄러운 모습을 알고 있다는 게 너무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이제 시작한 일을 끝내야만 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계단을 오르는 도중 발걸음 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뒤를 돌아보자 며느리 민서가 팔짱을 끼고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계속 이웃들 집에 다니시던데 무슨 일 있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날카롭게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당황하며 손을 떨었습니다. 아니, 별일 아니야. 그냥 인사차 들른 거야. 민서의 눈빛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이웃들에게 저희 집 얘기라도 하고 다니세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며느리의 의심스러운 눈초리에 저는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요즘 나도 적적해서 그래. 걱정하지 마라.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민서의 의심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 조심해 주세요. 우리 집 망신시킬 일 없게요. 그 말이 가슴을 찌르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서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녀가 복도 끝으로 멀어질 때까지 저는 서서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현관문을 닫고 벽에 기대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숨이 가빴습니다. 망신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가 가족에게 망신스러운 존재가 된 걸까요? 거실에 들어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벽시계는 여전히 차갑게 틱탁틱탁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도 크고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오래된 흑백 결혼 사진을 다시 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렇게까지 복잡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시작한 일이 점점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불안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과연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추석 아침 거실엔 전과 잡채, 갈비찜 냄새가 진하게 퍼졌습니다. 창문을 타고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탁자 위에 하얀 식탁보 위에 반사되어 눈이 부셨습니다. 손녀 지원은 예쁜 한복을 입고 밝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온 가족이 자리에 앉자마자 민서가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에 올해도 추석 준비 쉽게 끝났네요.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말 속에 담긴 가시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곧이어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역시 어머니가 오시니 가사 도우미를 따로 둘 필요가 없어서 좋네요. 그 순간 식탁 위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갈비찜의 국물은 천천히 식어갔고 며느리의 말이 공기 속에 날카롭게 밝혔습니다.
제 손끝이 떨렸지만 애써 참으며 갈비찜을 집었습니다. 아들 성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숟가락 움직임이 어색했습니다. 지원은 천진난만하게 음식을 먹으며 분위기를 모르는 듯 했지만 곧 아이마저 어른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잡채 진짜 맛있어요. 이거 할머니가 다 만드신 거죠? 지원의 순수한 질문이 가슴을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민서는 어색하게 웃으며 짧게 답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오늘 아침에 일찍 오셔서 준비 다 하셨지. 민서의 말 속엔 마치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는 투가 묻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에 쥐었던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서야, 나는 내 집 가정부가 아니야.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식탁 위 공기가 순간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민서는 당황한 듯 눈을 깜빡이며 저를 바라봤고 성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너희들이 편하라고 도와준 거지. 내가 너희들 집에서 일하려고 온 게 아니야. 제가 말을 마치자 민서의 얼굴엔 분노와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미소 지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니,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민감하세요? 민서의 말에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난날 수없이 참고 견뎌왔던 말들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자 창틀이 흔들리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민감해서가 아니라 네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는 참을 수가 없어서 그래. 성호는 다시 고개를 숙였고 지원은 무언가 잘못된 분위기를 느꼈는지 밥을 멈추고 저를 불안하게 바라봤습니다. 식탁 위의 갈비찜은 이제 완전히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가족끼리 그런 말을 하시면 너무 불편해요. 민서의 차가운 눈빛과 떨리는 입술이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니까 더 해야 할 말이 있어. 나도 너희만큼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제 말이 끝나자 식탁 위에는 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시계의 틱탁틱탁 소리만이 어색한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덮어둘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가족과 이런 경계를 세우는 일을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저는 식탁 위에 무거운 침묵을 깨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마음은 떨렸지만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제 삶은 변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이에 몇 가지 분명한 선을 그었으면 좋겠다. 민서의 얼굴은 굳어졌고 성호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불며 나무잎들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식탁 위 국그릇에 담긴 미역국 표면이 잔잔히 흔들렸습니다. 선이라니요, 어머니. 민서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명절이나 가족 행사 준비를 전적으로 내게 맡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나도 이제 나이가 있고 체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제 말이 끝나자 민서는 코웃음을 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명절 준비가 뭐 그렇게 힘드세요? 그리고 가족끼리 그 정도 도와주시는 게 뭐 그렇게 힘든 일인가요? 성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이 더욱 가슴을 답답하게 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세게 불어오자 창문이 덜컥거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마치 제 마음속의 분노가 터져 나오려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서야, 나는 너희에게 도우미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네가 나를 가족으로 존중해 주는 거야. 그 순간 민서는 눈썹을 찌푸리며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언제 제가 어머니를 가족으로 생각 안 했어요. 이러시니까 점점 더 불편해지는 거예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불편해도 할 수 없지. 앞으로는 내가 분명히 말할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하게 할 거야. 그리고 너희도 그 선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민서는 얼굴이 붉어졌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성호가 처음으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되는데. 성호의 말에 저는 더 서글퍼졌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엔 책임감이나 진심 어린 공감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 상황을 피하고 싶어하는 태도뿐이었습니다. 성호야, 네가 그렇게 계속 피하면 안 돼. 이제는 네가 중심을 잡아줘야 할 때야. 성호는 제 말에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모습이 더욱 마음 아팠습니다. 지금껏 자식을 믿고 살았는데 제가 믿었던 아들은 없었습니다. 오직 현실을 회피하는 아들만 있었습니다. 식탁 위로 긴 침묵이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숟가락과 젓가락 소리만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민서는 짧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원하시면 알아서 하세요. 대신 저희에게 민폐만 안 끼치시면 좋겠네요. 민서의 차가운 말이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삶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내리는 비가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가 왠지 위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예의를 지키며 살자. 그게 가족이니까 더더욱 필요한 일이야. 거실로 걸어 나와 베란다 창가에 섰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며 가슴속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씻어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깊은 한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길이 쉽지 않겠다는 걸 저는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이런 선을 긋는다는 게 정말 괜찮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은 복잡하게 얽히고 어지러웠습니다. 길거리에선 비가 가늘게 내리고 있었고 보도블록 위로 젖은 낙엽이 쓸쓸히 흩어져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우산을 가볍게 두드리며 저를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 현관문을 열자 서늘한 공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평소라면 고요한 집안이 오늘은 유독 더 적막하게 느껴졌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자 낡은 벽시계의 틱탁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마치 시간이 저에게 말을 거는 듯 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지난 세월의 장면들이 빗줄기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때는 아들 성호를 키우며 힘들어도 기뻤던 날들, 남편과 단둘이 어렵게 모은 돈으로 처음 이 집을 마련했을 때의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떠나고 혼자가 되었을 때부터였을까요? 제 존재가 점점 가족에게 당연해지고 제 감정과 피로는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참으면 언젠가는 이해받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끝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습기 머금은 바람에 숨이 잠시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먹먹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김치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냉장고 안에서 익숙한 김치 향이 차갑게 올라왔습니다. 그 냄새가 갑자기 너무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식탁 의자에 앉아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가족 식사 자리에서 느꼈던 서늘함과 분노는 결코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대로의 삶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오래된 결혼 사진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 젊었던 저는 밝게 웃고 있었고 남편은 든든한 미소로 제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지금의 제게 다시 힘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솟아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제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늘 가족이 먼저였고 늘 가족의 행복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져야 했습니다. 스스로를 위해,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저는 분명한 선을 긋고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빗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제게 힘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제 삶의 중심이 될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오랜 시간 참고 살아오신 적이 있나요? 창밖에 내리던 비는 더욱 거세졌고 창가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는 제 기억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차가운 온돌 바닥을 맨발로 느끼며 저는 처음 며느리 민서를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성호가 민서를 처음 집에 데려온 날, 햇살이 무척 밝았던 봄날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민서가 처음 집 안으로 들어설 때 저는 그녀의 환한 미소와 말끔한 차림새에 반가워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아 설레었습니다. 하지만 곧 민서의 작은 표정과 행동에서 미묘한 차이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첫 식사 자리에서 민서는 제가 차려놓은 음식들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음식들이 다 조금 짜지 않으세요? 그때 저는 웃으며 아무렇지 않게 넘겼습니다. 어쩌면 그때부터였을까요? 민서의 작은 한마디 한마디에 담긴 날카로움을 저는 애써 무시하고 참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서는 제가 챙겨준 반찬들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입맛엔 조금 안 맞아요. 다음부턴 굳이 챙겨주지 않으셔도 돼요. 그때도 저는 다시 한번 아무 말 없이 웃으며 민서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작지만 아픈 가시 하나가 밝히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이 다가왔을 때 민서는 식사 준비를 함께 하자는 제 제안을 가볍게 거절했습니다. 어머님, 전 요리를 잘 못해서요. 그냥 어머님이 준비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그 순간 묘한 서늘함이 제 마음을 스쳤지만 저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래, 가족을 위해 조금 더 참아보자. 이렇게 저는 민서의 행동 하나하나를 오랜 시간 참아왔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금씩 아픔이 쌓여갔던 겁니다. 오늘 식사 자리에서 터져나온 민서의 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된 결과였다는 생각에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더 세게 들렸고 창가를 타고 흐르는 빗물이 제 심정을 대신해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제 목소리가 작은 소리로 저를 책망했습니다. 현자야, 왜 그동안 그렇게 오래 참았니? 왜 조금 더 일찍 말하지 않았니? 스스로에게 물으며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자신을 방치하고 외면해 왔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눈을 감고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빗방울 소리는 이제 제 마음속 결심을 응원하는 박수처럼 들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저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겠습니다. 그것이 가족 모두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외면하고 살아오진 않으셨나요? 다음 날 아침 약속한 시간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날씨는 쌀쌀해졌고 아파트 단지의 나무들엔 벌써 단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낙엽들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고 그 소리가 마치 제 마음의 긴장감을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통장님 댁 문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권 씨가 밝은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 여사님. 들어오시죠. 거실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집안 냄새와 따뜻한 온기가 마음을 조금 진정시켰습니다. 작은 테이블 위엔 미리 준비된 따뜻한 차 2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차라도 드시면서 천천히 이야기 나누죠. 권 씨의 다정한 목소리에 저는 긴장을 풀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차 한 모금을 마시자 은은한 향과 온기가 가슴속 깊이 퍼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통장님, 제가 이런 부탁까지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권 씨는 고개를 흔들며 웃었습니다. 이웃끼리 서로 돕는 게 당연한 일이지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조건부 신탁 같은 제도가 어머님 상황에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의 진지한 표정과 목소리가 저를 조금 더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그에게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한 서류들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권 씨는 책상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내며 조심스레 설명했습니다. 먼저 재산과 생활비 지원 조건을 명확하게 정하셔야 합니다. 방문 횟수, 명절 참석 같은 조건을 어머님이 자유롭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권 씨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다시금 두근거렸습니다. 제 입으로 가족과의 관계를 조건으로 정한다는 사실이 낯설고도 무거웠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싶으면서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권 씨는 따뜻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마음 이해합니다. 누구보다 가족을 아끼시니까 더 힘드실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분명한 기준이 있으면 모두에게 더 나은 관계가 될 겁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창밖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속 불안이 조금씩 걷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결심을 다졌습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 가족에게 헌신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서운함과 상처뿐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스스로를 희생하지 않고 명확한 경계를 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통장님, 그럼 우선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제 목소리엔 긴장과 함께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권 씨는 자신 있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서류 준비부터 법률 상담까지 차근차근 도와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그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작은 희망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저처럼 가족과의 관계에 이런 명확한 선을 긋기 위해 용기를 낼 수 있으신가요? 권 씨와 함께 공증사무소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멈춰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현관 앞 차가운 금속 손잡이를 잡자 손끝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음은 다시금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조용한 실내 공기 속에 희미한 종이 냄새와 잉크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무소 직원이 밝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준비해 오신 서류부터 먼저 확인할게요.
저는 미리 준비한 서류를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마저 제게는 한없이 길고 초조하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서류는 잘 준비하셨네요. 이제 조건을 하나씩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직원이 조건 기입란을 저에게 건넸습니다. 종이를 잡는 순간 손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제가 지금 하려는 일의 무게가 피부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더는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침착히 펜을 들고 서류 위에 천천히 글을 적었습니다. 매달 정기적인 방문과 통화를 유지할 것, 명절과 제사 등 중요한 행사에 필수로 참석할 것. 글씨를 적어 내려갈 때마다 마음속에서 오랜 외로움과 억울함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조건을 적으며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지켜야 해. 직원은 조건을 확인하며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건이 아주 분명하네요. 어머님께서 정하신 대로 정확하게 관리될 겁니다. 사인을 마치고 직원이 마지막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이 찍힐 때 나는 무거운 소리가 마치 제 가슴 속 결단을 확고히 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권 씨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역시 저를 향해 힘을 북돋워주듯 따뜻한 미소를 보냈습니다. 공증사무소를 나오자 가슴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낙엽 위로 따스한 햇살이 비추었고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기분 좋게 들렸습니다. 이제 큰 고비를 넘겼네요. 박 여사님,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권 씨의 말에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어려운 일은 이제 시작이겠죠. 그래도 후회하지 않아요. 더 이상 저를 방치하지 않을 거니까요. 저의 단호한 목소리에 권 씨는 흐뭇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나가는 거리 풍경들이 조금씩 달라 보였습니다. 오랜 시간 묵묵히 참아왔던 제 자신에게 비로소 목소리를 내게 된 순간 세상도 제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 앞에 내리자 바람이 가볍게 제 얼굴을 스쳐갔습니다. 오늘따라 그 바람이 저를 격려하는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저처럼 과거와 결별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실까요? 약속한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따스히 비쳤지만 제 마음속 긴장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USB가 담긴 작은 봉투와 공증사무소에서 받은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서류 하나하나를 다시 확인하며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는 걸까? 순간 그런 의문이 가슴속을 스쳐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금세 고개를 저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부엌에서는 김치 냉장고가 낮고 깊은 소리로 조용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엔 무심히 들었던 그 소리가 오늘따라 제 마음과 공명하는 듯 깊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어. 저는 혼잣말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오랜 세월 참아왔던 기억들이 머릿속에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민서의 무심한 말, 한마디 성호의 피하는 눈빛, 그 모든 순간을 참아내던 제 모습이 너무나도 생생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거실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방 안으로 부드럽게 불어와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 긴장도 잠시나마 풀리는 듯 했습니다. 가방에 서류와 USB를 넣고 손가방에 지퍼를 잠글 때 지퍼의 차가운 금속 촉감이 유독 예민하게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거울 앞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의 주름이 조금 더 깊어진 듯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이제 더 이상 약하지 않았습니다. 방을 나오기 전 다시 한번 오래된 흑백 결혼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젊은 시절에 제가 밝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문득 가슴 깊은 곳에서 그 시절의 제 자신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지금까지 참느라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 사진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그 먹먹함 속에서 오히려 단단해진 결심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들어서자 어디선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 마음속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응원의 멜로디처럼 느껴졌습니다. 내려가는 계단에서 발소리가 유독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계단을 딛는 발걸음 하나하나에 제 마음속 결의와 용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위해서 행동하는 첫날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단지 입구에 서서 동주민센터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 긴장과 걱정이 현실로 다가오겠지만 동시에 그 어떤 때보다도 명확하고 확실한 경계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내일을 앞둔 제 마음처럼 두렵고 긴장되는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동주민센터 회의실 안은 서늘하고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밝게 내리쬐는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꺼내어 놓자 가슴이 다시금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종이의 감촉이 손끝에서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민서와 성호가 들어왔습니다. 민서의 표정은 차갑고 경직된 듯 보였고 성호는 눈을 피하며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 맞은편 의자에 앉은 두 사람과의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빨리 끝내죠. 어머니, 저희도 바쁘니까요. 민서의 차가운 첫마디에 제 심장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가 주도권을 잡아야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미리 준비한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내가 너희와 분명한 경계를 세우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다. 제 목소리는 작지만 단단했습니다. 민서의 눈빛은 차갑게 흔들렸고 성호는 불안한 듯 미세하게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경계라니요. 가족끼리 무슨 경계가 필요해요. 민서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준비해온 USB를 천천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작은 USB가 테이블 위에 부딪히며 차가운 금속성 소리를 냈습니다. 이 안에 지난번 엘리베이터에서 있었던 CCTV 영상이 있어 이웃들의 증언도 받아뒀고 공증된 서류도 있다. 그 순간 민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입술을 깨물었고 성호는 무겁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그 정도까지 하셔야겠어요. 이웃들한테까지 소문낼 일은 아니잖아요. 민서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감정적인 반응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더욱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게 만든 건 너희들이야. 나는 가족이라고 생각했지만 너희는 달랐던 것 같아. 성호는 그제야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고 우린 그냥 편하게 지내고 싶었던 거야. 그 순간 성호의 말이 더 깊은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제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 편하게 지내고 싶었다는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 서류에 내가 정한 조건이 다 적혀 있어. 방문 횟수 연락 주기, 명절 참석까지 명확히 했어. 지키지 못하면 재정적 지원은 없다. 민서는 충격을 받은 듯 눈을 크게 뜨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성호는 고개를 더 깊이 숙이고 말았습니다. 실내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제 심장 소리가 귀에서 맥박처럼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창밖으로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물이 조용히 공간의 침묵을 깨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너희가 결정할 차례야. 앞으로의 선택은 너희에게 달렸어. 방 안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제 마음은 어느 때보다 분명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가족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단호한 결정을 내릴 수 있으실까요? 며칠 뒤 성호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들은 아들의 목소리는 어색하면서도 초조했습니다. 엄마, 잠깐 둘이서만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저는 흔쾌히 동의하고 집 근처 작은 찻집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찻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차 향기와 희미한 클래식 음악 소리가 마음을 조금 진정시켰습니다. 잠시 후 성호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는 저를 발견하자 잠깐 망설이며 머뭇거리다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끝이 불안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제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엄마, 지난번 동주민센터에서 그 서류랑 영상, 그거 정말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어요. 성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동시에 약간의 원망과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너희들이 내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았잖니.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제 대답은 담담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성호는 작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찻잔에서 김이 서서히 올라왔고 그 향긋한 냄새가 어색한 공기 속에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마음 이해해요. 근데 민서가 많이 상처받았어요. 그리고 저도 참 곤란해졌어요. 성호의 말은 여전히 제 입장을 고려하기보단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태도가 역력했습니다. 저는 다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성호야, 지금 네가 하는 말은 또 나보고 참으라는 거랑 다르지 않아. 성호는 제 말을 듣자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당황하며 입술을 깨물더니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식어가는 찻잔에서 미세하게 떨리는 그의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나오시면 민서랑 저 사이가 얼마나 더 힘들어지는지 아세요. 제 입장도 생각 좀 해주세요. 저는 그 말을 듣자 가슴 한가운데가 서늘하게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의 이기적이고 무기력한 태도에 실망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입장은 생각해봤니?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해왔는지 그건 정말 괜찮다고 생각했어.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는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성호의 눈빛이 흔들리며 커피잔 속 검은 액체만 응시했습니다. 난 엄마랑 민서 사이에 끼어서 정말 힘들어요. 솔직히 이러는 엄마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의 말 한마디가 가슴을 더 깊게 찔렀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한 비가 다시금 내리기 시작했고 빗방울이 유리창을 부드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침묵 속을 채웠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성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시선을 피하려 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너한텐 엄마가 부담스럽겠지. 그런데 엄마도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엄마도 이제 사람답게 살고 싶어. 성호는 무언가 더 말하려다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적막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찻잔에서 김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엄마가 정말 이러실 거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말에는 분명한 원망과 두려움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아들의 태도에 흔들리지 않을 결심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네가 알아서 결정해야지. 엄마는 이미 결심했으니까. 성호는 침묵 속에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낯설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귀에 크게 울렸습니다. 홀로 남은 저는 식어버린 찻잔을 응시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의 비는 점점 더 거세게 내리며 제 마음속 혼란과 슬픔을 씻어내는 듯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저처럼 가족과 이런 갈등을 마주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성우와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그 어느 때보다 길고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거리는 다시 어둑해졌고 가로등 불빛이 축축한 도로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은 더욱 단단히 굳어져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 공기는 차가웠고 방 안 시계의 틱탁 소리만이 무겁게 공간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문자에 저는 놀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현관 인터폰 화면에는 민서의 창백하고 분노한 얼굴이 비춰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자 민서는 거칠게 문을 밀치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러세요? 성호 씨랑 우리 사이를 망가뜨려서 얻으실 게 뭔데요? 민서의 목소리는 높고 날카로웠으며 그 눈빛에는 깊은 분노와 원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집 안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민서의 빠른 숨소리가 방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너희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거야. 제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확고했습니다. 민서는 어이가 없다는 듯 손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나 자신을 지킨다고요. 어머니는 가족을 버리고 계시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 집안 얘기를 하고 다니면서 도대체 뭘 얻고 싶으세요? 민서의 격앙된 목소리는 제 귀를 날카롭게 찔렀고 그 모습에서 이전까지는 본 적 없던 격렬한 감정이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빨갛게 상기됐고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가족이라면 서로 존중하는 거야. 넌 나를 단 한 번이라도 가족으로 제대로 존중한 적이 있니? 제 말이 민서에게 깊은 상처가 된 듯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그녀는 더 격렬하게 맞받아쳤습니다. 존중이요. 저는 늘 어머니를 존중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저희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서까지 뭘 원하시는 건데요. 민서의 소리가 집안을 울렸고 거실 벽에 걸린 액자가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고르고 그녀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나는 더 이상 희생만 하는 가족이 되고 싶지 않아. 민서는 잠시 침묵하며 저를 노려보다가 목소리를 낮춰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이기적인 분인지 몰랐네요. 결국 저희 가족을 다 망치고 계세요. 그 말에 제 가슴은 더없이 서늘해졌습니다. 민서의 차가운 눈빛은 제 마음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었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나는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민서는 제 말을 듣자 헛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분노와 좌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만든 이 상황,
반드시 되돌아갈 수 없을 테니까요. 민서는 거칠게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폭발음처럼 제 귓가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고 저는 맥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물처럼 제 마음도 무겁게 흘러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만큼은 제 자신을 위해 후퇴할 수 없다는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가족과 정면으로 맞서는 용기를 낼 수 있으신가요? 민서가 떠난 뒤 집안은 고요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벽시계의 틱탁 소리만이 마치 심장 박동처럼 제 귀에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소파에 앉아 텅 빈 거실을 바라보니 갑자기 깊은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려앉았고 희미한 가로등 빛 아래 비는 계속해서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에 부딪히며 천천히 흘러내릴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도 기억들이 하나씩 스쳐 지나갔습니다. 성호가 처음으로 걸음마를 했던 날, 환하게 웃으며 품에 안겨왔던 그 아이의 따스한 온기가 아직도 손끝에 생생했습니다. 민서를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 부엌에서 설거지를 도와주던 그녀의 웃음소리도 아직 제 귓가에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시절의 우리 가족은 결코 풍요롭지 않았지만 적어도 서로에 대한 따뜻한 마음은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그리운 기억들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오늘 민서와 나눈 격렬한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며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말들과 차가운 눈빛이 떠오를 때마다 제 심장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내가 정말 이기적인 걸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순간적으로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들었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지난 세월 동안 참아왔던 서운함과 억울함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불어오는 서늘한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 차가운 감각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다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선택한 길이 옳았어.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 벽시계를 바라보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시간을 참으며 가족을 위해 살아왔던 지난 날들이 다시금 가슴을 아프게 했지만 이제는 그 아픔이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따뜻한 물을 끓였습니다. 주전자가 천천히 끓기 시작했고 물이 끓으며 내는 조용한 소리가 정적을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차 한 잔을 따라 손으로 감싸 쥐자 따스한 온기가 차가워진 손끝에서부터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저는 차를 마시며 다시 결혼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젊은 시절의 저는 걱정 없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래, 지금 힘들지만 결국 내가 옳은 결정을 한 거야. 조금씩 제 마음속에서 다시금 확고한 의지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창밖 빗소리는 여전히 나지막하게 들려왔지만 그 소리가 더 이상 외롭거나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그 빗소리가 제 마음을 씻어주는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어려운 선택을 한 뒤 마음이 흔들렸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가로 비치는 햇살은 여느 때보다 밝았고 공기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잔 탓인지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차분히 앉아 어제의 결심을 되새기며 책상 위에 노트를 펼쳤습니다. 작은 펜을 손에 쥐고 천천히 앞으로의 계획을 써내려갔습니다.
종이에 글자를 적을 때마다 마음이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가장 먼저 적은 것은 새로운 보금자리 찾기였습니다. 더 이상 이 아파트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보낸 이곳이 정들긴 했지만 동시에 많은 상처도 안겨준 곳이었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환경부터 바꿔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 지원을 위한 활동 계획을 썼습니다. 그동안의 저축과 적지 않은 자산을 이제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곳에 쓰고 싶었습니다. 펜 끝으로 적어 내려가는 순간 제 가슴 속에 따뜻한 기운이 번져나갔습니다. 메모를 마치고 나자 어느새 아침 햇살이 방 안을 환히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옷을 단정히 입고 부동산 사무실을 향해 집을 나섰습니다. 거리에는 아침 이슬에 젖은 풀내음이 은은하게 퍼졌고 산뜻한 바람이 부드럽게 볼을 스쳤습니다. 이 나측은 동네도 이제 곧 떠날 거라는 생각에 발걸음은 조금 아쉬웠지만 그보다 더 큰 설렘이 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서자 익숙한 종이 냄새와 함께 직원의 밝은 목소리가 저를 반겼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 여사님. 오늘은 어떤 일로 오셨나요? 집을 새로 구해볼까 해서요. 너무 크지 않고 아담한 곳이면 좋겠어요. 직원은 여러 매물을 친절히 안내해 주었고 저는 천천히 살펴보며 마음에 드는 곳을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그중 목욕탕과 시장 근처 작은 오피스텔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좁고 아담했지만 그 위치가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이 집이 좋겠네요. 시장도 가깝고 목욕탕도 걸어서 갈 수 있으니 친구들도 자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께 정말 잘 어울리는 곳이네요. 아마 새롭게 시작하시기에 딱 좋을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마음이 더 밝아졌습니다. 작은 오피스텔이지만 앞으로 제 삶에 새로운 활력과 온기를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동안 펜의 차가운 감촉이 손가락 끝에 생생히 느껴졌습니다. 그 차가움마저도 새 삶을 향한 확신처럼 다가왔습니다. 서명을 마치고 나자 긴장이 풀리며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은 더없이 편안했습니다. 이제 이곳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온전히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지역 사회를 위해 작은 재봉틀 교실을 열어 주변 이웃들과 함께하며 의미 있는 나날을 보낼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제 앞에 놓인 미래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속엔 희망과 새로운 가능성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결심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새로운 오피스텔로 이사 온 첫날 아침 눈을 뜨자 낯선 공간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창문 너머로 부드러운 햇살이 들어와 방 안을 따뜻하게 감쌌고 온돌 바닥에서 느껴지는 은은한 온기가 기분 좋았습니다. 부엌 한쪽엔 작지만 밝은 창이 있어 아침마다 시장과 가까운 빵집에서 올라오는 고소한 빵 냄새와 분주한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낯설지만 이 새롭고 활기찬 분위기가 제게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삿짐을 정리하며 오래된 재봉틀을 방 한 구석에 소중히 자리 잡았습니다. 제 손끝에서 친숙한 재봉틀의 차가운 금속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다시 이 재봉틀과 함께 바느질을 할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점심 무렵 문득 현관 초인종 소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밝은 미소를 지으며 한 이웃 할머니가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새로 오셨죠? 반가워요. 전 이 옆집 사는 김 여사예요.
김 여사의 따스한 말투와 온화한 눈빛이 낯선 제 마음을 금세 풀어주었습니다. 죽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온기와 구수한 냄새가 제 마음까지 데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여사님. 잘 부탁드려요. 그녀는 밝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낯선 동네였지만 벌써부터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생긴 듯 했습니다. 저녁에는 새로 이사온 기념으로 간단히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된장의 구수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우자 집안이 비로소 따스한 느낌으로 채워졌습니다. 오랜만에 홀로 먹는 저녁밥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움과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자 창밖 시장의 불빛이 어렴풋이 보였고 간간히 들려오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목욕탕에서 나오는 이웃들의 발걸음 소리가 정겹게 들렸습니다. 이 작은 소리들이 모여 제게 작은 위안과 새로운 희망을 주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작은 책상 앞에 앉아 하얀 종이에 무료 바느질 교실을 열겠습니다라고 천천히 적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펜을 움직일 때마다 제 마음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이제껏 살아온 긴 세월 동안 배운 재봉 기술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작은 안내문을 들고 근처 시장 상점들을 돌아다니며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일 가게, 아주머니 옷가게, 사장님 생선가게 할머니까지 모두들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었습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여사님. 꼭 참가할게요. 그들의 따뜻한 말에 저는 활짝 웃으며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부드러운 저녁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시원한 바람 속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기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새롭게 인생의 한 페이지를 펼칠 때 이런 설렘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드디어 바느질 교실을 여는 첫날이 밝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재봉틀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테이블 위에는 알록달록한 실과 다양한 크기의 바늘, 예쁜 천 조각들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따뜻하고 아늑하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다가올수록 제 가슴은 떨림과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혹시 아무도 오지 않으면 어쩌지 하는 걱정도 잠깐 들었지만 곧 초인종 소리와 함께 그런 우려는 사라졌습니다. 문을 열자 밝은 표정의 김 여사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곧이어 시장의 과일가게 아주머니 빵집 사장님 그리고 여러 이웃분들이 환한 미소와 작은 간식거리들을 들고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작은 공간이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차자 마음속에는 뿌듯함이 가득해졌습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한 솜씨지만 최선을 다해 가르쳐 드릴게요. 제 말에 모두들 박수로 화답했고 방 안의 공기가 금세 따스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준비한 간단한 앞치마 만들기부터 시작했습니다. 다들 처음이라 서툴렀지만 재봉틀의 리듬감 있는 탁탁탁 소리와 바늘이 천 위를 지나갈 때 나는 사각사각 소리가 조화를 이루며 공간을 채웠습니다. 선생님,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빵집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고 모두가 밝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작은 실수도 있었지만 그마저도 즐거운 웃음으로 승화되었습니다. 교실 안은 끊임없는 웃음과 이야기들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수업 중간중간 이웃들은 자신의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과일가게 아주머니는 손주에게 줄 옷을 만들겠다고 의욕을 보였고 김 여사는 앞치마가 완성되면 꼭 시장에서 자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 역시 따뜻한 웃음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점점 완성되어 가는 앞치마를 바라보며 사람들의 눈에는 성취감과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가슴 깊숙이 보람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재봉틀 바늘 끝에서 느껴지는 섬세한 진동과 천에서 피어오르는 은은한 섬유 냄새가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갈 무렵 김 여사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며 다들 서로의 완성된 작품을 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머, 김 여사님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우리 선생님 덕분이지요. 모두의 웃음소리와 따뜻한 말들이 제 마음을 더욱 밝게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사람들을 배웅하며 문 앞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작은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온기와 웃음소리가 공간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저녁 노을이 곱게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 아래 시장의 불빛들이 따스하게 빛났고 마음속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확신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새로운 인연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는 기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후 수업을 마치고 천천히 재봉틀 주변을 정리할 때였습니다. 문득 낯익은 그림자가 열린 문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돌아보니 뜻밖에도 성호가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순간 쿵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잠깐 괜찮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조심스러웠고 눈빛엔 어색한 기색과 함께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잠시 주저하다가 천천히 의자를 내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앉아라. 성호는 의자 끝에 살짝 앉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잠시 방 안을 감쌌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저녁 햇살이 그의 어깨를 따스하게 감싸고 있었지만 분위기만큼은 여전히 서늘했습니다.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성호의 말투가 낯설 정도로 조심스러웠습니다. 그의 질문에 담긴 진심, 어린 걱정이 제 가슴에 작게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 차분히 대답했지만 제 목소리는 약간 떨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가위와 바늘들이 눈에 들어왔고 그날의 차가웠던 대화들이 다시금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엄마한테 많이 잘못한 것 같아요. 성호의 말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가 그런 말을 꺼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뭉클했지만 동시에 지난 시간 동안 쌓인 깊은 상처가 떠올라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걸 이제 알았니? 의도치 않게 말에 날카로움이 섞였습니다. 성호는 당황한 듯 손을 마주잡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흔들리는 눈빛이 제 마음까지 흔들리게 했습니다. 민서랑 많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너무 어머니를 함부로 대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의 진심 어린 사과가 담긴 목소리를 듣자 가슴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의심과 아픔이 쉽게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사과는 받아들이겠지만 예전처럼 돌아가기는 힘들 거다. 제 목소리엔 여전히 경계심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성호는 더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알아요, 엄마. 그렇게 쉽게 용서받으려고 온 건 아니에요. 그래도 엄마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복잡하게 요동쳤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성호의 말이 간절하고도 진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날의 상처들이 여전히 제 마음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성호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제가 좋아하던 전통 차 세트였습니다. 이거 엄마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예전에 엄마가 좋아하시던 거라. 상자에서 은은한 도자기 향과 차 향이 번져 나왔습니다. 순간 코끝에서 느껴지는 익숙한 향기가 마음을 다시금 흔들었습니다. 이 작은 선물이 과연 지난 상처들을 지울 수 있을까요? 너희들이 정말 달라질 수 있을지 난 잘 모르겠구나. 저의 회의적인 말에도 성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민서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엄마. 성호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에 제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고 공기 중엔 미세한 가을 향기가 떠다녔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다. 생각할 시간을 조금 더 줘.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성호는 제 말에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성호가 떠난 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아직 풀리지 않은 상처들이 여전히 아프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제 상황에서 쉽게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오후 수업을 마치고 천천히 재봉틀 주변을 정리할 때였습니다. 문득 낯익은 그림자가 열린 문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돌아보니 뜻밖에도 성우가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순간 쿵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잠깐 괜찮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조심스러웠고 눈빛엔 어색한 기색과 함께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잠시 주저하다가 천천히 의자를 내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앉아라. 성호는 의자 끝에 살짝 앉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잠시 방 안을 감쌌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저녁 햇살이 그의 어깨를 따스하게 감싸고 있었지만 분위기만큼은 여전히 서늘했습니다.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성호의 말투가 낯설 정도로 조심스러웠습니다. 그의 질문에 담긴 진심 어린 걱정이 제 가슴에 작게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 차분히 대답했지만 제 목소리는 약간 떨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가위와 바늘들이 눈에 들어왔고 그날의 차가웠던 대화들이 다시금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엄마한테 많이 잘못한 것 같아요. 성호의 말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가 그런 말을 꺼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뭉클했지만 동시에 지난 시간 동안 쌓인 깊은 상처가 떠올라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걸 이제 알았니? 의도치 않게 말에 날카로움이 섞였습니다. 성호는 당황한 듯 손을 마주잡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흔들리는 눈빛이 제 마음까지 흔들리게 했습니다. 민서랑 많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너무 어머니를 함부로 대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의 진심 어린 사과가 담긴 목소리를 듣자 가슴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의심과 아픔이 쉽게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사과는 받아들이겠지만 예전처럼 돌아가기는 힘들 거다. 제 목소리엔 여전히 경계심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성호는 더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알아요, 엄마. 그렇게 쉽게 용서받으려고 온 건 아니에요. 그래도 엄마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복잡하게 요동쳤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성호의 말이 간절하고도 진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날의 상처들이 여전히 제 마음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성호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제가 좋아하던 전통 차 세트였습니다. 이거 엄마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예전에 엄마가 좋아하시던 거라. 상자에서 은은한 도자기 향과 차향이 번져 나왔습니다. 순간 코끝에서 느껴지는 익숙한 향기가 마음을 다시금 흔들었습니다. 이 작은 선물이 과연 지난 상처들을 지울 수 있을까요? 너희들이 정말 달라질 수 있을지 난 잘 모르겠구나. 저의 회의적인 말에도 성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민서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엄마. 성호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에 제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고 공기 중엔 미세한 가을 향기가 떠다녔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다. 생각할 시간을 조금 더 줘.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성호는 제 말에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성호가 떠난 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아직 풀리지 않은 상처들이 여전히 아프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제 상황에서 쉽게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성호가 다녀간 뒤 며칠간 마음은 마치 끝없이 흔들리는 그네처럼 계속해서 오르내렸습니다. 새벽녘 잠에서 깨어 작은 창문을 열면 선선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지난날의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희망과 불안이 뒤엉켜 조용히 요동쳤습니다. 부엌 한편에 성호가 가져다준 차 세트를 바라볼 때면 코끝에서 익숙한 도자기의 향기가 은은히 피어올랐습니다. 향긋한 향기를 맡으며 성호가 어린 시절 제 품 안에서 잠들곤 하던 따뜻한 기억들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가 진심일까?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런 따뜻한 기억이 마음을 달래줄 때면 곧이어 민서의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 떠올라 마음을 다시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그 반복되는 기억의 소용돌이 속에서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어느 저녁 저는 동네 목욕탕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가득 찬 탕에 몸을 담그자 온몸을 감싸는 포근한 열기가 피부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주위에서는 이웃들의 조곤조곤한 대화 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혔지만 저는 그저 가만히 눈을 감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정말 내게 맞는 일일까? 혹시 다시 상처받으면 어쩌지? 탕에서 나오니 김 여사가 다가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박 여사님 얼굴이 자꾸 어두워 보이네요. 그녀의 따스한 목소리에 저는 잠시 망설이다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찾아왔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요. 김 여사는 제 손을 잡고 온기 가득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가족이란 원래 그런 거잖아요. 미워도 미워지지 않고 힘들어도 결국 다시 생각하게 되고요.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하늘엔 별들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을 지날 때 희미하게 풍겨오는 따뜻한 국물 냄새가 왠지 모르게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작은 창가에 앉아 다시 차 세트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갑자기 휴대폰 화면이 밝아지며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성호였습니다. 엄마, 부담 드리고 싶진 않아요. 천천히 생각하시고 기다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짧은 메시지를 읽으며 제 눈가는 어느새 뜨겁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가슴 한구석엔 작은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기계가 조용히 돌아가며 탁탁탁 소리를 냈습니다. 천 위로 바늘이 오갈 때마다 마음속 갈등들도 점점 더 선명히 느껴졌습니다. 가족이라는 끈이 쉽게 끊어질 수 없는 것처럼 제 안의 고민도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재봉 작업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니 길 건너편 공원에서 한 가족이 밝게 웃으며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부모 사이를 뛰어다니며 깔깔거리는 소리가 창문을 넘어 따스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쩌면 한 번 더 용기를 내야 하는 걸까? 가족이 주는 행복과 아픔을 모두 견뎌낸 지난 삶을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아들에게 마음을 열고 용서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혼자 독립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지 여전히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한 채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저와 같은 상황에서 다시 가족을 믿고 용서할 수 있으신가요? 며칠의 고민 끝에 저는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랜만에 입은 정갈한 한복의 감촉이 차분히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천의 질감과 살짝 풍기는 옷장에서의 익숙한 나무향이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서자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가볍게 스치며 새로 맞이할 순간을 응원하는 듯 했습니다. 약속 장소인 동네 카페에 먼저 도착해 기다리자 머지않아 성우와 민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민서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고 성우의 눈빛에는 걱정과 긴장이 역력했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앉으렴. 테이블 위엔 작은 찻잔들이 놓였고 차에서 올라오는 은은한 향기가 공간을 가득 메웠습니다. 찻잔을 천천히 들어 입술에 대자 따뜻한 온기가 심장까지 스며들 듯 퍼졌습니다. 잠시의 침묵이 흐른 뒤 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도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거라 생각한다. 엄마도 많은 생각을 했고 결정한 바가 있어서 이렇게 불렀다. 성우는 긴장한 듯 손을 꼭 쥐었고 민서는 조용히 저를 응시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한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 사이엔 몇 가지 분명한 약속과 조건이 필요해. 민서와 성우의 눈이 순간적으로 커졌지만 곧 진지하게 제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준비했던 내용을 하나씩 펼쳐 보였습니다. 첫째, 가족이라면 서로를 존중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 다시는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쉽게 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해다오. 민서가 작은 목소리로 바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꼭 지킬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우도 고개를 깊이 숙이며 이어 말했습니다. 저도 잘못한 거 알아요. 앞으로는 정말 조심할게요, 엄마. 두 사람의 진지한 태도에 제 마음 한쪽이 따뜻하게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둘째, 앞으로 나의 독립적인 삶을 인정해주고 너무 서로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기를 바란다. 각자의 공간과 삶을 존중하는 것이 더 좋은 관계를 만들 거라고 생각해. 성우가 고개를 들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엄마. 저희도 엄마가 원하는 삶을 존중하고 응원할 거예요. 민서 역시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앞으로는 어머니의 삶을 우선적으로 생각할게요.
두 사람의 말을 듣고 낮아 긴장되었던 제 어깨가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내리쬐는 햇살이 테이블 위로 따스하게 비추었고 공간에는 희망과 안정감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준비해온 작은 봉투를 꺼내 그들 앞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내가 정한 조건과 약속들이 적혀 있어. 천천히 읽어보고 서로가 이 약속들을 지키기로 하자. 다시는 지난번 같은 상처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민서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으며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힌 채 작게 끄덕였습니다. 성호는 굳게 다짐하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순간이 어쩌면 우리 가족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제 마음속에서 조금씩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가족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분명한 약속과 경계를 세워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평소보다 훨씬 가벼웠고 마음속에는 평화로운 안도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의 결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저를 향해 부드럽게 불어오는 바람이 마치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듯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집안의 따스한 온기와 포근한 공기가 제 몸을 감쌌습니다. 이 작은 공간이 어느새 진정한 내 삶의 안식처가 되었다는 사실이 새삼 고마웠습니다. 천천히 의자에 앉아 차 한 잔을 따라 마셨습니다. 온기가 퍼지는 찻잔의 따뜻함과 은은한 차 향기가 온몸을 편안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더 이상의 걱정도 불안도 제 마음속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어느새 어둠이 짙어졌고 시장 골목의 불빛이 환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이웃들의 웃음소리와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귓가를 기분 좋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며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 대한 작은 기대감을 품게 되었습니다. 문득 책상 위에 놓인 재봉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랜 세월 저와 함께하며 수많은 옷을 만들어냈던 이젠 삶의 동반자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손으로 천천히 표면을 만져보니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나의 인생도 이 재봉틀처럼 튼튼하게 조금씩 한 땀 한 땀 이어가면 되는 거지. 마음속에 그런 다짐이 차분히 자리 잡았습니다. 오래된 결혼 사진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 속에 밝게 웃고 있는 젊은 나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젠 다시 그때의 행복과 자신감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새롭게 시작할 기회가 생겼다는 사실이 가슴 벅찼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니 시계의 조용한 틱탁 소리가 다시 귀에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젠 더 이상 외롭거나 불편한 소리가 아닌 삶을 차분히 흘려보내는 편안한 리듬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문을 살짝 열자 시원한 밤 공기가 들어와 얼굴을 간지럽혔고 하늘 위 별들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별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함과 희망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내가 그토록 바라던 해원이구나. 오늘의 평화로운 마음과 앞으로의 희망찬 미래를 생각하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저처럼 작은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겠지요. 용기를 낸다면 분명히 더 나은 내일이 찾아올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사이다 사연과 함께하며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